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차관성 TV의 대표고요. 그리고 국민적 관성을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동영상을 올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날서부터 유튜브 그래도 뭐 구독을 눌러주시는 이 약 1700명 정도밖에 없는데요. 이전에 제 유튜브가 두 번 폭파가 됐습니다. 저는 뭐 보수도 아니고 완전 뭐 좌파도 아니고 뭐 그랬는데 어떤 뭐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제 채널이 이미 두 번 폭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이 세 번째 채널이에요. 세 번째 채널인데 꿈속 이야기를 거론한 지가 지금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가끔마다 그냥 재미삼아 보시라고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176편 나는 하늘에서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하늘로 솟구치는 미사일 소리를 들었다. 자, 꿈속 이야기 159편 로또 KS 코인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틀 동안 꿈속에서 나타난 집채만한 돼지머리. 자, 꿈속 이야기 152편 사회 한원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1편 161편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비트코인의 급락과 마이애미의 전선 트럼프의 딸 이방카와 마이애미에서 만남 그녀가 내게 제안한 12,000달러의 비밀 해서 작년 11월 달에 연재를 하고 163편으로 연재를 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하나도 안 틀리죠. 제 꿈속 이야기가 하나도 안 틀립니다. 제가 왜 유튜브에다가 어느 날 갑자기 꿈속 이야기를 연재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 없이 올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151편 내 꿈을 260만 원에 내 꿈을 사신 분들 자, 수익금 100% 다 사회한원금으로 돌려드립니다. 또 댓글 다십시오. 이렇게 해서 다 수익금 다 돌려드렸습니다. 내 꿈 사신 분들 자, 이렇게 해서 꿈속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연재를 제가 했었는데 비트코인의 급락 윈스턴 처칠과 비트코인의 급락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그리고 난 다음에 여태까지 2개월 전에 올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비트코인이 급락됐잖아요. 자, 여기에 이제 올리기 시작한 지가 지금 뭐 한 반년 가까이 1년 전서부터 제가 하나씩 재미삼아 지금 올려드리는데 제가 이런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를 올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뭔 방송을 꿈속 이야기를 갖다가 앉아가지고 비트코인이 급락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S&P 나스닥이 급락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꿈속 이야기로 이야기하는가. 제가 지난번에도 카페 회원님들한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작은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움직이는 사람들은 통찰력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작은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그 조직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남들보다 특출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작게는 한 가지 조직으로 작은 조직으로 끝나지만 크면 뭉치면 이게 나란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꿈속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누차체 동영상 보시는 분들 이야기하죠. 자, 6년 동안 S&P 나스닥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코스피가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 돈 버는 비결을 배울 때 하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이 비밀을 캐내지 못했다. 6년 동안의 이 수익 자료를 제가 왜 만들었는가. 훗날 대공황이 오게 될 때 이 수익률을 보고 자그마치 몇 년 동안 이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이 금융시장의 비밀을 파헤치는데 하나님과 부처님이 도저히 내가 왜 이 구간에서 급락이 오는가, 왜 이 구간에서 급등이 오는가 원인 파악을 못하고 차트의 달인이라는 내가 왜 이걸 파악을 못하고
이 금융시장의 비밀을 도저히 해결을 못하는, 그때마다 하늘에서 꿈에 나타나서 저한테 선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교 관성의 꿈속 이야기를 보시면 자그마치 지금 180편까지 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꿈속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왜 10년 전서부터, 저도 처음에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 안 해서 그냥 대충 장난식으로 그냥 꿈속 이야기를 적었는데,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 꿈속 이야기가 나중에 신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180편까지 연재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신화가 될 것이다. 자, 이 이야기 중에, 자, 꿈속 이야기 115편입니다. 2021년도 5월 1일 날,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115편, 붉은 태양이 부르는 조용필 통일 콘서트. 리허설 20분과 120분. 리허설이 20분이고, 이렇게 발음이 또 엉키네요. 본 공연이 120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대충 아까 여러분들한테 다 노래방이 처음 생긴 이유, 그리고 왜 내가 노래를 못 불렀나, 왜 42년 동안에 노래를 안 했나, 뭐 이런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쭉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직접 오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오르락 내리락 할 테니까 동영상을 잠시 스톱시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국민 콘서트 나도 조용필이다 라는 이 콘서트 기획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저는 그냥 핀치 히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가수 섭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공연으로 끝날 것 같으면 제가 굳이 여기까지 파고 들어갈 이유는 없는데, 이게 하루 이틀 공연으로 끝날 게 아니거든요. 지속성이기 때문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가수 섭외 비용이. 그래서 거기에서 한 사람 가수 섭외 비용만큼이라도 내가 봉창을 하고 땜질을 하는데 나를 써먹자, 시간 끌기 작업으로. 나도 노래는 못하지는 않았다, 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자, 그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오디션을 보러 갑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구살이 되게 먹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이 얘기입니다. 언감생심 노릴 걸 노려야지, 무슨 늦지막한 나이에 가수를 한다고 내가 미쳐버리겠다. 저희 집사람 이야기입니다. 뭐 조용필 콘서트를 기획한다고? 당신이 밑그림을 그리면 작게 그리는 사람이야? 조용필 콘서트에 음향 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억 원이야. 당신 말대로 60억 원이라며 당신이 그렇게 하려고 지금 꿈꾸고 있잖아. 당신 한참 잘 나갈 때 엉뚱한 짓 해서 쫄딱 망해가지고 15년 피눈물로 눈물로 지내고 살았는데 이제 조금 숨통이 트니까 또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한다고? 내가 미쳐버리겠다. 나도 숨 좀 쉬고 살자. 저희 집사람하고 이야기했었던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동영상 우리 집사람이 또 볼지도 몰라요. 바싹머리에서 또 구사리 먹으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제가 검색을 했어요. 7080 세대가 복고를 구한다. 조용필 노래를, 그러니까 조용필을 좋아하는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조용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복고를 구한다는 그 카페 글을 보고 제가 오디션을 보러 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션 보러 가는 날이다. 조용필 노래를 시작할 때 간단히 질의했다. 노래방에 가면 조용필 노래도 6키를 올려야 노래가 나온다. 여자 노래도 모두 6키를 올려야 겨우 노래가 나온다. 밴드 리더가 기가 막힌지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저한테 답합니다. 조용필 노래를 하고 싶다고요? 그냥 편한 노래 선택하시지요. 조용필 노래를 부르고 싶다면 남자 키에서 3키를 낮추고 불러보십시오. 그래도 소화하기가 힘들 겁니다.
제 의견은 모두 무시됐다. 당연히 음정도 못 잡고 삑사리. 밴드들의 실망하는 눈초리가 확연하게 보였다. 반주는 시작되고 수초도 지나지 않아서 중단되었습니다. 이게 오디션에 제가 직접 보러 갔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저는 당황했고 이렇게 물러설 수는 없었다. 죄송하다. 다만 노래를 미치도록 부르고 싶은 열정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키를 좀 올려달라. 리더가 말합니다. 그럼 두 키만 내려보십시오. 키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키를 내려달라는, 두 키를 내리라는 거예요. 제 키를 내렸는데 노래가 안 되는 거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6키 올려달라는 거는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조용필 원키로 해주면 안 됩니까? 리더가 말합니다. 저희는 수십 년을 노래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조용필 노래를 원키로 부른다고요? 그렇게 부른 사람은 여태껏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두 키만 낮춰서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반주는 시작됐는데 도로 그 자리에서 빽살이 났습니다. 드럼 연주자는 스틱을 내려놨고 건반 연주자는 악보를 접었습니다. 베이스 기타는 기타를 내려놓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리더에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노래방을 안 간 지가 30년이 넘었다. 안 간 이유는 음정이 안 맞는다.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조용필 노래를 원키를 갖다가 7키, 9키, 12키를 놓고 부르는 놈인데 원키로 자꾸 불러달라고 하는데도 안 되고 3키, 4키를 내려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 음악을 한 사람들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답답한 겁니다. 저한테. 그때 벌어졌던 일입니다. 6키를 올려야 겨우 노래가 나오는데 노래방 갈 때마다 노래마다 다 키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포기했다. 어릴 때는 아주 잘했는데. 자, 30년을 노래하지 않은 사람이 원키로 하겠다고요? 제가 마지막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 자존심이 막 치솟는 거죠. 자, 50대 중반 넘게 살면서 남들이 죽고 들어가기는 처음인데 제가 구걸하면서 그때 그 리더한테, 밴드 리더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에 오려고 일주일을 흥분해서 기다렸다. 노래에 대한 열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조용필 원키로라도 그럼 한번 해줘라. 그랬더니 한 키 반 올려줄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한 키에서 반만 올려준다고 한 겁니다. 조용필 노래는 절대 일반인이 원키로 웬만한 가창력 갖고는 못 부른다. 그러니 한 키 반으로 내려서 반주는 시작됐고 저는 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속으로 그냥 웅얼거리다가 그냥 노래가 시작도 하다가 그냥 끝났습니다. 반주하다가 그냥 끝났어요. 그들의 얼굴이 찌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오디션은 끝났다. 그때 기타리스트가 저한테 권했습니다. 야, 다들 그냥 있어봐. 그때 기타리스트가 그 밴드 구성원들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저 사람 성량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제가 건의를 합니다. 제가 기타를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한 겁니다. 내가 한 키 반서부터 서서히 키를 올려줄 테니 음이 맞으면 한번 음이 맞을 때 소리가 나온다고 하니까 음이 맞으면 소리를 한번 올려봐라. 소리를 한번 질러봐라. 라고 나한테 손짓을 한 겁니다. 완전히 구원의 손짓을 받은 거죠. 그렇게 포기할 뻔했던 제 음악에 대한 열정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다. 반주는 시작됐고 조용필 원키부터 더 올랐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명이 턱을 개고 만지기도 했고 의아심을 갖게 했다. 이거 무슨 상황이지? 성량이 높기는 굉장히 높네. 그런데 이상하다. 어떻게 조용필 원키를 넘기도 하고 팍 떨어지기도 하냐. 연주자들이 수군거린다. 이거 헷갈린다 말이야. 원키를 넘어서는 성향이 있는데 첫 소절을 키를 내려서 부르다가 바로 원키로 넘어간다. 그래서 제가 답합니다. 원키보다 더 올려주시면 안 됩니까? 다들 놀랜다. 원키보다 더 높이면 음을 더 올릴 수 있다고요? 예. 조용필 원키가 내 귀에는 낮게 들려서 귀에서 찍어 누르기 때문에 목소리가 눌린단 말이야. 소리를 지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타가 반주를 하는데 이게 몇 키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가 낮으니까 나는 3키, 4키를 올려야 되는데 낮으니까 목소리가 당연하게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음정을 딱 들으면 아 이거 3키 높다 5키 높다라는 걸 저는 귀에서 다 알아듣습니다. 거의 뭐 흔한 말로 그 뭐라고 그러나 절대 음각, 절대적인 음정, 절대 음각을 그 능력이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자, 원키에 조금씩 근접하니까 순간적으로 제 목소리가 바로 터졌습니다. 라고 제가 리더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저분 성량은 대단히 크다. 성량은 차고도 넘친다. 그걸 살리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맞춰보자. 그래서 이제 원키에서 반주를 시작을 하다가 제가 계속 키를 올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주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렇게 오디션은 끝났고 밥을 먹으러 갔다. 그분들 중에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분 음정은 타고났다. 이게 반주가 틀리면은요, 반주가 틀리고 앉아가지고 음정이 틀려버리면 전혀 다른 음악으로 들리거든요.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똑같은 노래를 하는데 키가 계속 올라가면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몰라요. 그냥 평상시 뭐 이렇게 뭐 2키, 3키 뭐 요 정도 올려버리면은 다 아는데 이게 6키, 8키, 9키씩 올라가면 이게 조용필 노래를 반주로 하는지 본인들도 막 헷갈립니다. 왜? 소리가 반주 소리가 전혀 다른 음으로 들리거든요.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까지 가니까 이 사람들이 반주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지금 헷갈린다. 내가 지금 무슨 반주를 했는지 뭔 짓을 했는지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한 겁니다. 키를 올리고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내 목소리가 터졌고 본인들이 연주하는 드럼 소리, 기타 소리, 반주가 제 목소리에 찍어 눌려서 그 사람들 귀에 자기 반주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노래를 연주하는지 시간이 지나니까 막 헷갈리는 거야. 이게 반주 이 음악하는 사람들은 내가 올겐을 치면 내 올겐 소리가 귀에 들려야 돼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은 왜 가수들하고 이 알게 모르게 알력 다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밴드 하는 사람들의 그 음정을 본인들이 못 듣고 이 가수들이 너무 이 마이크 키를 갖다 확 높여버리면 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자기 드럼 소리가 안 들리고 자기 기타 소리가 안 들리면 이게 반주하는데 공연하는데 굉장히 타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이 많아요. 알게 모르게 알력 싸움이. 저는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왜? 관성방송국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자, 이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연주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내 반주 소리가 내 목소리에 눌려서 들리질 않는 겁니다. 막 소리를 막 질러대니까. 아까 제가 이 아파트라서 소리 못 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 노래 원키 음정을 못 내는 겁니다. 단지 음악이 뭐 잘 흘러갈 수는 없죠. 자, 결론이 그분이 얘기한 겁니다. 조용필 노래 다음 주에 다시 연주합니다. 키를 몇 개 올리면 악보를 다시 다 준비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기타 치는 사람, 드럼 치는 사람, 피아노 치는 사람, 뭐 올겐 치는 사람 전부 다 악보를 그 음정에 맞춰가지고 다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연주가 가능하다. 다음 주 다시 합주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디션은 끝났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안 갔습니다. 저는 그날 가서 소정의 목적을 이뤘으니까. 그리고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죄송하지만은 당신네들하고는 제가 음악을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통보를 했어요. 네, 저는 오디션에 대한 목적을 저에 대한 테스트를 하려고 간 거지. 그 정도 음악을 하는 사람들하고 제가 국민 콘서트를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취미생활 하는 정도 사람들하고. 그래서 물론 취미생활을 한다라고 해도 밴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력이 못난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밑그림이 국민격, 관성, 나도 조용필이다 콘서트를
올림픽 경기장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의 전문가들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가능성이 있고 어느 정도 실력은 출중한데 미래까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제가 앞으로 이제 나이가 60인데 이 정도 성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음악은 한 번도 안 했지만 앞으로 10년, 20년 이 공연은 제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실력이 그분들하고 같이 어울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날 이 오디션으로 보고 제 소정의 목표를 다 확인했고, 그리고서 그 가능성만 타진을 하고 그분들하고 인연을 더 이상 맺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이 국민기업 관성에 들어오셔서 평생 여러분들 밥줄이 만들어질 곳입니다. 조용필 콘서트, 붉은 태양이 부르는 조용필 콘서트 꿈속 이야기입니다. 여기 꿈속 이야기가 이 밑에 자료가 있는데요. 자, 결국 세월이 지나와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제 꿈속 이야기대로 꿈속에서 조용필 콘서트를 훗날 하게 될 것이다. 꿈속에서 조용필 콘서트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20분 정도 리허설을 마쳤고요. 본 공연 120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리허설을 할 때 나도 조용필이다 라는 콘서트 기획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서 부른 노래가 조용필 노래가 아니다. 통일에 대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도 통일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아니라 제가 편곡해서 통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단기 제 꿈속 이야기대로 여러분들 제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서 저랑 인연을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맺지 못했던 사람, 지난 1년 동안에 제 동영상 보시면서 저 사람 정말 꿈속 이야기대로 하는구나, 그리고 그 꿈속 이야기가 맞는구나. 꿈속 이야기 115편 조용필 통일 콘서트 훗날 부르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도 조용필이다 콘서트 밴드 제가 지금 이제 모집 또 하잖아요. 음악 하시는 분들 평생 벌어먹을 수 있는 직장을 오셔서 하실 분들은 오십시오. 곧 준비되고 기획하고 움직이게 될 겁니다.